10.1 의사소통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대다수의 프로젝트 관리 중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의사소통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그 리포팅을 보면요, 80에서 90% 이상까지 의사소통 관리하는 거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정의를 읽어보시면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그리고 사용 가능한 조직 자산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위한 접근법이나 혹은 의사소통을 위한 계획서를 개발하는 프로세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데이터 흐름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맨 밑에 있는 이해관계자 식별의 산출물인 이해관계자 등록부가 되겠습니다. 그 하위에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은 당연히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등록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요 TNT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실 건데요. 자, 주요 투입물 중에서 여러분들 이해관계자 등록부는 기억을 하셨고요. 도구 및 기법 첫 번째 있는 의사소통 요구사항 분석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응용된 문제가 일반적으로 2문제 혹은 많으면 3문제까지도 나오시는 수험생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의 보시면은요, PM은 의사소통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의사소통 채널이나 아니면 경로의 개수를 고려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건 뭡니까?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프로젝트에서 의사소통 채널 수를 구하셔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의사소통 채널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기술이나 혹은 의사소통 모델이나 방법을 선정하셔야 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여러분들한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의사소통 채널 수 구하는 공식은 2분의 n-1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n은 이해관계자 수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PM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출제되는 건 뭐냐면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그 유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풀타임으로 참석하는지 혹은 파트타임으로 참석하느냐, 그건데요. 파트타임으로 참석하고 있다도 결국은 n에 포함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도구 및 기법이 의사소통 기술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환경과 또 이해관계자의 성향 파악해서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위에 있는 것은 기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요. 정보 요구를 얼마나 긴급하게 하냐. 긴급하면 뭐 하셔야 돼요? 메일보다는 전화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이 가용하냐. 여러분들이 메신저를 사용하고 싶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네트워크가 안 된다면 그렇죠, 메신저 사용 불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사용의 편의성입니다.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글을 읽거나 글을 쓸 때 너무 불편해요. 그렇다면은 결국 사람들은 구두로 혹은 소리부터 지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예상 프로젝트 팀원, 그게 결국 위에 있는 의사소통 채널 수입니다. 프로젝트 기간이나 환경, 정보가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서 결국 여러분들이 보안 레벨을 더 높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도구 및 기법은 의사소통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델 개념조 정도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오브젝트를 뽑아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의사소통 발신하는 발신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을 수신자,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오고 가는 건 결국 메신저죠. 여러분들 메일을 보낼 때도 평문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는데 결국 뭡니까? 평문으로 쓴 것은 결국 암호화로 인코딩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신자 측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다시 암호문을 평문으로 저희가 디코딩한다, 그죠? 복호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달 매체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달 매체를 방해하는 잡음이라는 노이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요구사항 분석에 의사소통 채널 수만큼 시험에 많이 나오는 4번에 있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대화식이냐, 전달식이냐, 유인식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유인식입니다. 결국 유인식은 뭡니까?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인트라넷 사이트를 구축해 놓는 거죠.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게시판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그 게시판에 필요할 때마다 들어와서 보라는 거죠. 안 보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접근을 안 한 사용자 잘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온라인 학습 같은 경우는 너무나 대용량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푸시를 할 수가 없어요. 전달해 줄 수가 없고요.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온라인 저장소에다 저장해 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학습하라는 거죠. 교훈 데이터베이스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산출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인데요. 관리 계획서의 포함 내용 중에서 언어, 형식, 내용, 상세 수준을 포함하여 전달할 정보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정보를 언제 배포하겠다, 어떠한 이유일 때 배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그리고 어떠한 주기로,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 전달을 책임지는 담당자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당을 하시게 되고요.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는 오른쪽에 네 개 말고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이해관계자 A는 성과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가 너무 많고, B는 오히려 이제 너무 적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PM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여러분들이 이 정보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요, 의사소통 관리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합니다. 자, A번에 보면은 이슈 기록부에 등록한다. 맞을 수도 있겠죠. 자, B번에 프로젝트 관리계획서를 점검하고 필요시에 변경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C번에 이해관계자 관리 전략을 점검한다.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를 변경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대답해 주시는 게 D예요, D. 근데 D는 보시면은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를 검토나 점검한다. 이게 됐으면 답이 됐을 텐데요. D는 무조건 변경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결국 B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점검하고, 자,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 결국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검하고 필요시에 변경한다 라는 B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프로젝트 관리자는 테스트 단계에서 프로젝트 예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기존 팀원 20명 중에서, 그러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판별된 거는 의사소통 채널수가 몇 명이 있는 거죠? N이 PM이랑 1명이 있는 거고, 자, 기존 팀원 20명, 현재 N은 21명이죠. 그 중에서 2명을 해지시켰답니다. 해제는 뭡니까? 프로젝트 팀에서 철수시켰다는 거죠. 결국은 21에서 2명을 빼니까 19명이 됐죠. 근데 반대적으로 뭐였습니까? 4명의 신입사원을 투입시키려고 한답니다. 그럼 4명이면 결국 추가되면은, 그렇죠, 23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의사소통 채널 수거하시는 거에서는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이때 변경되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변경되는 건 뭡니까? 자, 그리고 아니면 증가된 건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거기 보셨을 때, 자, 2분의 n이 뭡니까? 처음에가 21이죠? n-는 20이죠. 그랬을 때 초기에는 210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23이죠. 23이니까 2분의 23 n-20이죠.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23 곱하기 1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253이 되세요. 자, 그러면은 변경된 거는 23이었고요. 변경 전은 21이랬던 거죠. 그래서 253이라는 채널 수가 된 거고요. 초기는 2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는 거, 그 43이라는 채널 수가 더 증가. 그래서 답은 D가 되시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